얼마 전 6.25 전쟁에 대해서 중고생 70%가 북침으로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성인의 36%, 청소년의 53%가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다고 한 건데요. 주권이 있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정숙함이 흐르는 이곳은 유엔 기념공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한 평화를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요한다.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 추모객들의 방문 맞이, 유엔에서 주최하는 군인들의 행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까지. 행사 뒤 문화공간 해설사의 설명이 시작된다. 이게 묘입니다, 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둥그렇게 봉분을 만들지만 여행구들은 이렇게 안 만들죠. 전부 다 이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 밑에도 있고 현재 2,300명. 그런데 행사 때와는 달리 뭔가 지루한 표정이다. 지금은 친구들과의 즐거움이 먼저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연 한국전쟁, 6.25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1945년 6월 25일이요. 6.25의 북침인지 남침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아, 네, 이거 알아요. 그거 북침이요.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알아갈라 했는데 좀 배우기 어렵고 저가 약간 이해도가 부족해요. 다 모른단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다. 교과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실제 전쟁 발발 연도를 12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26.4%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73.6%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9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되기까지 3년 3개월에 걸쳐서 이 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의 경과를 살펴보면 6월 25일 기습적인 남침에 의거해서 우리 국군은 저지작전으로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여 낙동강선에서 치열한 방어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약 80일 이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다시 북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쌍방은 밀고 밀리는 전쟁이 휴전선 근처에서 실제로는 전 기간 동안에 고지전 및 소모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발발 연도에 이어 북침 남침 용어 설문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보았다. 결과 북침 69%, 남침 31%, 한국사는 외면받고 있었다. 예. 6.25 전쟁이 남침이었냐, 북침이었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남침이었다, 북침이었다. 그것은 휴전선에서 계속된 분쟁이 확대된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등 비밀 문서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수정조자인 브루스 커밍스도 현재는 남침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남침은 변함없는 남침은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북한의 침략이라 생각하여 용어를 헷갈려한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남침 대신 북한의 남침이란 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역사교육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석양을 파로 넘어가는 80대지만도 젊은 학생들이 그걸 모른다 하면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교육은 바르게, 더욱더.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이나 긍지를 심을 수 있도록 자기 역사는 자기가 아끼고 보따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칫 어떤 깊은 역사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칫 낭만적 또는 지나친 주관적 그런 입장에서 뿌리 깊은 역사 인식에서 나오지 않고 그저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올바른 그 역사 의식 속에서 나온 그 제대로 된 평화관의 또 전쟁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또 씻지 못할 전쟁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전사위아 전대홍 유엔기념공원 묘역에는 여러 무명전사의 묘가 있지요. 국적이 있으면 나라벌 묘역에서 동료하고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을 알 길 없으니 시신마저 국제미아이지요. 생환했더라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여생을 맞았을 텐데 전사하고 나니 나라도 가족도 함께 잊어 갈 곳이 없네요. 자신도 아닌 남을 위해 저절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사나 한번 말리 타국에서 죽은 것도 한스러운데 영혼마저 알아주는 이 없으니 이 통안을 어찌해야 하지요. 가신지 한 주갑지나 3년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지만 올해만이라도 전사미아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한 송이 마음의 장미를 올립니다. 6.25 때 학교 다니다가 19세 내지 20세 이렇게 참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학도병은 또 더군다나 이 외관 전투에서는 학도병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그 당시에 군복이 없어가지고 교복 그대로 입고 교복 그대로 쓰고 그렇게 전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엔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급이 좀 나아졌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전투를 하는 건 막 겨울에 밥을 이 주먹밥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얼어가지고 말이죠. 그 주먹밥이 얼어가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먹을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6.25 참전 유공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을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6.25 경험자 최구식 씨를 찾아가 보았다. 저는 6.25 전쟁 당시 7살이었습니다. 적국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죠. 또 온 동네는 북한 괴뢰군들이 다 에워싸고 있죠. 결국 우리는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피난을 갔는데 집 뒤 대나무밭에 토구를 파고 그 속에서 거의 3년을 지냈죠.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는 우리 가족은 집 옆 언덕에 이렇게 파면은 찰흙이 납니다. 그 찰흙을 먹고 길거리에는 부모 이름 갓난 아이들이 죽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10%가 6.25 전쟁을 북침을 알고 있다고 이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총칼의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전쟁의 영웅들은 항설인 무관심과의 전쟁 중이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약 한 17만 내지 18만 명이 이릅니다. 그분들이 묻히시려고 그러면은 현재 이 호국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실 때 호국원이라도 제대로 묻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역사와 가까워지는 길을 알아보았다. UN 기념공원에는 매년 6월 25일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거행되며 기념일이 아닌 평일에도 소규모 행사가 진행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와 박물관에는 훈장과 참전 용사들의 친필 편지도 열람이 가능하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공모전도 있다. 2011년부터 1년에 한 번씩 6.25와 관련된 웹툰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블루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수상작을 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블루넷을 검색하면 된다. 6.25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국가보훈처와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정보를, 국사편찬회와 우리역사내에서는 중고생들의 역사교과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와 방크는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가 가능한 곳이다. 특히 방크는 외국에서 오류화된 한국사를 시정하는 단체로 유명하다.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건 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네, 한국인이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미래의 평화를 그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한국사를 돌아보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흔히들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현재를 산다면 과연 밝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역사는 나쁜 역사죠. 반성하고 좋은 역사는 개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습니까?